지금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격투기 팬으로서 정말 궁금했던 거를 질문드릴 텐데요. 정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K1 데뷔한 다음에 이제 3전 전승을 하면서 이제 승승장구했단 말이죠. 그런데 2011년도인가 K1이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이때 없어지지 않고 파이트 머니를 좀 더 챙기면서 돈을 좀 벌었다면은 좋았을 텐데 그때 심정이 어땠나요? 하나씩 얘기하면 심정은 너무 아쉬운 마음이 당연히 컸고, 그때 제가 K1을 3경기인가 4경기가 했었는데 파이트머니를 다 못 받았었어요. 못 받았다고요? 예. 물론 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의 파이트머니가 있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K1 무대에 뛰는 것만으로도 이제 뭐 이렇게 K1에서 뭐 불러준 것조차도,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또 그렇게 뛰었던 이유는 전 돈을 뭐 안 받아도 됐었습니다. 사실 돈은 상관이 없었어요. 나이도 조금 어렸고 지금 무대 자체가 좋아서. 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큰 걸 이루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파이트머니 안 받고 뛰어서 없어져 너무 아쉬움이 컸고,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불합리하다고 이제 운이 없는 선수라고도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또 크게 안 해요. 운이 없었다기보다도 제가 때가 아니었던 거고, 그때 당시에 선배분들 최홍만 선수나 김민수 선수나 K1에서 뭐 랜디 김 선수나 그 선수들은 또 어릴 때 엘리트 스포츠를 하면서 오랫동안 또 쌓아놓은 커리어가 있었잖아요. 뭐 씨름이나 뭐 유도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 전환을 해서 무대를 띄웠던 거고, 저는 처음부터 킥복싱을 했던 거기 때문에 운이 따르진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뭐 혜택을 못 받았다 뭐 이런 생각은 전혀, 이런 마인드는 아니고 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엄청나게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실제로 얼마나 힘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고향에서 이제 서울로 오면서 이제 수익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서울로 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에이전시 이렇게 붙고 하면 해결이 될 줄 알았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전혀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좀 잘못 선택을 한 건데, 어린 나이에 진짜 헝글리 정신이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된 트레이닝은 없고 그냥 제가 혼자 하고, 먹는 것도 식당 같은 데서 이제 일하면서 번 돈으로 밥은 공짜로 먹고 그 외 시간에 일하고, 잠도 뭐 이렇게 주위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주위 아는 사람한테 좀 이렇게 좀 자고, 그렇게 해서 생활과 좀 힘들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래서요. 예, 핸드폰이 없고 어떤 소통을 안 하고 운동만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생활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활동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았을 때는 그때 그 명예만이면 굉장히 열정 있고 열심히 할 때인데, 조금만 누가 서포트를 해줬으면 좀 하는 아쉬움은 좀 있죠. 만약에 명현만 그 씨가 돈 걱정 없이 체계적으로 트레이닝도 받고 이제 전지훈련도 잘 가고 그랬으면은 어느 정도까지 더 올라갔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없나요? 있습니다. 예, 지금도 있고. 그때 당시 이제 시합을 하면 그 격투기라는 거는 실전 감각을 좀 익혀야 되는데, 그래야지 실력을 확 낼 수가 있거든요. 동네 시합도 아니고 K1 그리고 뭐 이렇게 유럽 선수들, 막강한 선수들하고 상대를 하려면 그런 어떤 체계적인 훈련이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되는데, 그때 제가 제일 스트레스였던 게, 걱정됐던 게, 내 자신과의 싸움은 많이 하는데 이거를 테스트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한 스파링 상대를 못 만나서 이제 훈련을 못 했다는 거죠. 예. 높이는 높은데 이 밑에서 이렇게 스파링 하는 건 돼 있는데, 나의 멘탈도 돼 있고, 근데 이 위에 어떤 그 내 영역이 아닌 그 선수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딪혀 보고 이걸 또 파악하고 이걸 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범위에 아예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컸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시합을 해보니까 그 제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훈련량이 있었고 멘탈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긴 했지만은, 그것들을 만약에 미리 받쳐주고 했으면 제 개인적으로는 잘했을 것 같아요. 왜 아시아 선수, 그러니까 K1에서도 한 8강까지는 무조건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훈련 방식이 어땠냐면 이미지 트레이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럴 바에는 스파링을 하지 말자. 오히려 더 감이 안 살고, 그리고 오히려 그냥 다치기만 하고, 그냥 지금까지 시합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제 머릿속에서 그림을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이런 공격을 하면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정도 파워고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대처하겠다. 이런 제 자신과의 어떤 그 대화, 침묵 속에서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혹시 그럼 지금 다시 20대 초반의 명현만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격투기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시겠어요? 지금 마음에서는 안 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운동을 엄청 좋아해서 격투기를 했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요. 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 보니까 힘이 세고 체력이 좋으니까 이걸 격투기를 좀 한 거였는데,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생산적이고, 지금 봤을 때 그런 일들을 더 하지 않았을까. 뭐 유튜브 같은 뭐 그런 채널도 좀 미리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명현만 씨 같은 정도의 외모면 그 주먹 세계에서도 스카우트 제의가 오지 않았나요, 혹시? 주먹 세계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근데 제가 경기도 이천 출신이잖아요. 이천이 동네가 어떠냐면 이 항아리 상권 조그만 지역인데, 뭐 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아니면 뭐 친척형, 뭐 다 이게 다 주위에 보면 조직 폭력배들이 다 껴 있어요. 네, 2000년 동네 그랬기 때문에 스카우트제가 들어와도 뭐 안 하면 그만이고 약간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약간 좀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죠, 2000은요. 아는 형님의 동생이고 뭐 그런 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스카우트제가 들어왔는데 너 현만이한테 그런 얘기 했다며. 그래서 또 아버지가 불러갖고 한번 이렇게 야단치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약간 죄송합니다 하고 이런 그림이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2013년도에 이제 MMA로 이제 옮기고 나서 이제 전적이 5승 3패 1무였는데 그 패한 선수 중에 한 명이 막상 겨뤄보니까 실제로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때 그 명현만 씨의 특기인 타격을 너무 못 보여줘서 아쉬웠는데 실제로 붙어보니까 어떤가요? 제가 크로캅 선수 엄청 팬입니다. 강팬이고 옛날에 크로캅 선수의 팬카페가 있을 때 제가 그 활동 엄청 많이 했을 정도로 공동구매로 제가 크로아티아 팬츠까지 살 정도로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훈련도 열심히 했는데 제가 항상 팬 입장에서 무대에 올라가니까 제가 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약간 주눅이 들었나요? 주눅도 들고 선수 입장이 아니고 그냥 팬 입장에서 그 크로캅 선수가 등장을 와일드 격투 팬들 알 거예요. 와일드 보이즈 틀어놓고 막 등장하는데 제가 멘트를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와 멋있는데 막 이러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와 관중 입장에서. 예. 그러고 보이는데 어느 순간 정신 차리니까 내가 그러면 해야 되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로 십수년 팬이었다 보니까 그런 멘탈이 그때 많이 제가 거의 처음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5분 2라운드가 되겠고요. 필요할 겸 완전 무너졌어요 멘탈이요. 그래서 전략이랑 완전 다르게 했는데 느낌은 어땠냐면 체격도 그렇게 크지는 않고 강하다는 느낌은 안 받았어요. 예. 근데 노련한 건 있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다시 입식으로 붙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전성기였을 때 감안해서. 전성기였을 때 조심스러운데 제가 이겼을 것 같아요. 저도 전성기. 지금이 제가 전성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워낙 잘 알아요 그 선수를. 왼손잡이 사우스포의 타격 스타일이 어떻고 그리고 이게 세월이라는 게 지나면서 예전에 그 테크닉이 지금은 잘 안 먹히는 테크닉들이 좀 있어요. 콤비네이션이나 하이킥 각도나. 근데 그런 것들은 저는 엄청 많이 팠던 스타일이라서 그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체격적인 우위를 좀 점하면서 제 전성기 느낌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길 자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경기 끝나고 나서 크로캅 선수와 뭐 어떤 뭐 인사 같은 거 했나요? 이제 뭐 수고했다고 얘기도 많이 하고 너는 아직 젊으니까 앞으로 더 뭐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른스러운 얘기를 또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또 팬 입장이라서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 자체가. 졌지만 기분은 좋았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피부로 제가 와닿게 말씀드리면 경기하다가 크로캅이 제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 자체가 안 믿기는 거예요 또. 이러면 안 되는데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팬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크로캅에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때렸습니다. 이렇게. 때렸는데 크로캅이 또 약간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짝 빠지는 그것조차도 너무 신기해갖고 그러고 있었어요 또. 그러니까 너무 한심한데 이게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경기를 이기겠습니까 그거를. 뭐 MMA 이해도도 없었던 상태였는데 그리고 그날 그 시합 자체가 원래 안 나가려고 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병중에 계셔갖고 멘탈도 좀 그랬고 MMA 트라우마가 좀 있을 때였어요. 로데프시 대표님이 자꾸 나가라고 해갖고 또 여러 가지로 조금 처음으로 이 경기는 하기가 싫다. 그리고 질 것 같은 불안감도 있다. 그리고 태클에 대한 트라우마 그런 것 때문에 좀 망친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아시아 최대의 격투기 단체인데요. 원 FC와 계약했거든요. 그때 계약 과정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그 맥스 FC 대표님이 이용복 대표님이신데 그 칸스포츠라는 쇼핑몰도 하시고 컨텐더 물건도 파시고 대표님이 이거 보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잘했죠. 대표님이 마인드가 다른 대표님하고 좀 다르셨던 게 좀 오픈 마인드셨던 것 같아요. 오픈 마인드? 다른 단체도 시합을 뛰게 하시고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세요. 명현만이 이 정도면 열심히 하고 좀 가능성을 보셨는지 더 큰 데서 그냥 가서 해라. 여기서 뭐 해서 뭐 하냐. 이런 마인드셨던 것 같아요. 그 대신 마무리는 또 멋있게 또 하고 뭐 좋은 경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내주시더라고요. 뭐 다른 단체랑 계약하려고 했던 마음이 없었는데 엑셉시 관계자분들 대표님하고 이제 이재용 감독님, 어른 파운딩님하고 이렇게 좀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됐어요. 와이프께서 더 이상 선수를 하는 걸 좀 싫어하지 않나요? 굉장히 반대가 심해요. 반대가 심했는데 제가 이제 그거는 제가 좀 제 일이잖아요. 제 잡이기 때문에 그걸 강력하게 제가 좀 설득을 했습니다. 제가 무릎 수술을 좀 큰 수술을 하고서 1년 정도 쉬었었어요. 몸이 너무 근질근질해서 이제 시합을 나가고 싶은데 복싱 시합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복싱 시합을 나가는데 도민체전이었는데 거기 또 우승을 한 거예요. 실업팀이죠. 이제 어디 시청에서 스카웃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연봉도
정말 이만큼 준단 말이야 싶을 정도로 연봉 제한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안 했었어요. 재밌게 못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꿈은 이 헤드기어 끼고 이거 복싱 막 스텝 뛰고 이런 걸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한테 굉장히 혼났습니다. 그날 죽을 뻔했어요. 넌 너 인생의 그 기회를 한번 놓쳤다고 할 정도로 제 이제 어떤 그 고집이고 제 나름대로 이제 그 철학일 수도 있고 꿈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이제 방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이걸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닐 수 있는데 제가 살았던 걸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꿈이 있고 정말 간절하다고 하면은 정말 간절하면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꿈을 포기하고 현실을 간다고 해서 뭐 돈을 뭐 매덕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아싸리 꿈을 차라리 이게 정말 간절하면 그 꿈을 쫓아가시고 열심히 하다 보면 주위에서 도와줍니다. 아예 뭐 그냥 뭐 길바닥에 앉아서 그렇게 막 되진 않아요. 과감하게 꿈을 쫓아가라는 좀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하다고 하면 뭐 이렇게 방법이 생겨요. 간절하면. 그런데 단순히 그냥 내가 좀 좋아하고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런 거라고 하면은 그냥 뭐 햄버거 정도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 앞으로의 꿈과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수로 지금 당장 지금 앞에 있는 선수로 생활을 좀 멋있게 마무리하고 싶고 멋있게라는 거는 결과를 떠나서 제가 마음에 들게끔 후회 없게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 같았던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정말 재능이 있는데 좀 눈에 안 띄고 좀 소통도 잘 못하고 어수룩한 선수들이 분명히 있어요. 환경이 좋아지고 돈을 좀 많이 벌면 물론 가정에 충실하지만 그 외의 돈은 그런 쪽으로 제가 많이 좀 돌리지 않을까. 그쪽으로 많이 돈을 뺄 것 같아요. 많이 지원도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제 죽기 전에 어떤 마지막 그 목표입니다. 오늘 인터뷰 해보시니까 어떤가요? 감성대디님의 제가 사실 아까 말은 못했지만은 구독자고 굉장히 많이 보고 팬이었거든요. 긴장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진중한 목소리에 옆에 나오니까 저도 굉장히 진지하게 또 얘기해요. 원래 제가 좀 장난기도 좀 있었는데 그리고 굉장히 집중이 잘 되고 그래서 너무 의미가 있었던 시간 같아요. 정말. 다음에도 한번 또 찍을 용의가 있으신가요? 언제든지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오늘 그 감성대디님의 채널에 이렇게 와서 그 소통을 한 것 자체가 정말 너무 영광이었고 저한테 또 이런 질문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시원하게 제가 솔직한 마음으로 예상지도 없이 그냥 바로 말을 했거든요. 진실적인 대화를 해서 너무 저한테도 좋고 앞으로 제가 지금 어떤 얘기했던 것들 소신껏 얘기한 것들 지키고 활동하면서 선수 생활도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격투기 팬들도 다시 한번 격투기 부흥할 수 있게끔 헤비급 선수 명현만이 좀 잘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명현만 선수와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있잖아. 이모가 저기 빨리 오래. 준호야, 한번. 준호. 강인하게 준호.